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YL그룹 빌딩 옥상, 두 사람이 난간에 매달린 채 절망적인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나 같이 떨어질 거야. 황기찬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 혼자는 못 죽어.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황기찬의 손을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이 꼴이 났잖아. 황기찬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세리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강세리의 절박한 고백이 차가운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아래로는 수십 미터 높이의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절망이 뒤엉킨 이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모든 것은 몇 주 전 강재인이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YL그룹 지하 보관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발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진동했고 강재인은 그 속에서 아버지 강 회장의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서류들과 사진첩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가운데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간절했습니다. 아빠, 정말 뭔가 남겨두신 게 있을까요? 강재인은 혼잣말을 하며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오래된 회계장부, 퇴색한 사진들,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류 더미 뒤편, 벽 모서리에 가려진 작은 금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금고가 여기 있었다니. 강재인은 무거운 금고를 끌어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금고의 표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숫자, 조합 다이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1954년 3월 15일.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아빠, 정말 뭔가 숨겨두셨구나. 금고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YL그룹의 실제 소유권 구조를 상세히 기록한 서류들, 황기찬이 회사 자금으로 조성한 해외 비자금 계좌 목록들, 그리고 각종 범죄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 회장은 몹시 야윈 모습이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분명 생전 마지막 시기에 촬영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재인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강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예상한 대로라면 황기찬 그놈이 우리 가족과 회사를 모두 망가뜨렸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그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문서들이 바로 그놈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란다. 화면 속 강 회장은 기침을 하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 CH-88479921-1155. 이곳에 황기찬이 빼돌린 회사 자금 230억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그놈의 횡령, 배임 증거들이다. 재인아, 우리 회사를 되찾아라. 아빠가 평생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것을 지켜내거라. 아빠. 강재인은 화면을 향해 절규했지만 영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윤을 믿어라. 그 아이는 진실을 알고 있을 거다. 정호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인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마라. 내 소중한 딸아. 영상이 끝나자 보관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강재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희망이 동시에 가슴을 휘몰아쳤습니다. 아빠,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모든 걸 되찾을게요. 황기찬 그놈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밝혀내고 아빠의 복수를 완성할 거예요. 그녀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이 무기들로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황기찬은 정장 차림의 중국인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신중하면서도 탐욕으로 가득했고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위스키와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 회장님, 오늘 제안드릴 조건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황기찬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YL그룹 지분 51%를 시장가의 절반 수준인 1,200억에 넘겨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가로 치면 2,400억 상당의 지분을 절반 가격에 말이죠. 중국 투자사 대표 리 회장은 찻잔을 놓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야겠죠. 제 개인 계좌로 300억을 별도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중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회사를 팔아넘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300억이라. 상당한 금액이군요. 하지만 그 전에 YL그룹의 현재 재무 상태가 궁금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부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황기찬이 내민 서류를 리 회장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재무제표는 철저히 조작된 거짓 문서였습니다. 실제로는 3천억이 넘는 부채가 500억으로 축소되어 있었고 수익성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부채가 500억 정도라면 안정적인 수준이군요. 그런데 강미란 상무와 강승우 대리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그들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강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권한으로 모든 지분을 처분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황기찬은 서슴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법적 리스크는 없습니까? 최근 YL그룹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리 회장의 표정이 조금 경직되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한 정치적 공작이고 언론 플레이일 뿐입니다. 며칠 내에 모든 의혹이 깨끗하게 해결될 예정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황기찬은 자신있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체결 후 황 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경영에 참여하실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해외 투자 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황기찬의 말은 사실상 해외 도피 계획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리 회장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며칠 내로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간절함이 뚜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만나서 최종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약서 초안도 준비해 주시고요. 리 회장이 일어서자 황기찬도 서둘러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 회장님, 이 거래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완벽한 기밀 유지, 그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길이니까요. 두 사람이 단단히 악수를 나누며 회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YL그룹 사무실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야간 경비원들조차 졸고 있는 시간, 강세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황기찬의 개인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복도의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긴장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당신도 결국 날 배신하려는 거구나. 강세리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최근 기찬의 행동에서 자신을 버리고 혼자 도망칠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찬이 숨겨둔 비밀 계좌 정보와 도피 자금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서재의 책장부터 시작해서 책상 서랍, 금고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듯했고 찾던 비밀 계좌 정보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조급해지던 그때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예상치 못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 봉투를 열자 의료진단서와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강세리는 서류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 지성준. 서류에는 명확하고 잔혹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지호와 황기찬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과학적 증명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호는 정말 지성준의 아들이었던 거야? 내가 그때 임신했을 때 이 사실이 들통나면. 하지만 곧 그녀의 머릿속에 다른 계산이 스쳐갔습니다. 이 정보를 숨기고 황기찬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절대 들키면 안 돼. 황기찬이 이걸 알면 나를 완전히 버릴 거야.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세리는 급히 서류를 봉투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황지호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악몽을 꾸고 깨어났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회사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호야, 너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어떻게 왔니? 강세리는 당황하며 서류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 앞에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안 와서 무서웠어요. 나쁜 꿈을 꿨는데 엄마가 없어서.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황지호는 순진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예리한 감각은 엄마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일 정리하고 있었어.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느라고. 이제 집에 가자, 응? 강세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그리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아이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강세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늦은 시간이라 몸이 좀 차가워진 것뿐이야. 엄마, 그 봉투는 뭐예요? 왜 숨기고 있어요? 지호가 강세리의 손에 들린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 서류야.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강세리는 봉투를 가방에 재빨리 넣으며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숨길 것인지, 그리고 황기찬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욱 공고히 할 것인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황지호는 계속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소와 확연히 다른 엄마의 모습이 아이에게는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도윤과 정호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USB와 함께 각종 기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첫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어둠보다 깊었습니다. 도윤 씨, 정호성 씨,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아빠가 목숨을 걸고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화면에 강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재생되자 김도윤의 주먹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재인 씨,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예요.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성도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이 중국 투자사와 거래하려는 것도 내 정보망에서 이미 확인했어. 며칠 내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더군.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 해요. 황기찬이 회사를 팔아넘기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하거든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요. 강재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혹시 최첨단 도청 장비를 구할 수 있어요? 벽 한 겹을 넘어서도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말이에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전문가가 있어요. 군용 장비까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벽 두 겹을 넘어서도 속삭이는 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는 최첨단 장비 말이에요. 김도윤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호텔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방법도 찾아볼게. 우리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도록 말이야.
정호성의 눈에는 복수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황기찬과 중국 투자사의 거래 현장을 실시간으로 녹음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강재인은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아빠가 정리해둔 황기찬의 불법 행위 목록이에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아빠와 관련된 의혹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김도윤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황기찬을 완전히 궁지로 몰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의 생생한 녹음이 결정타가 될 거예요. 그의 입으로 직접 배신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 그 녹음만 확보하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황기찬의 모든 권한을 박탈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완벽한 증거가 되고 말이야. 정호성이 시계를 확인하며 긴박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해. 내일 오후 3시에 그들이 재회담을 갖는다는 정보를 확인했거든. 오늘 밤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해. 그럼 지금부터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실패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강재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재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 드릴게요. 황기찬 그놈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김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해. 황기찬 그놈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강 회장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말이야.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작전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 42층 VIP룸 바로 옆 4201호실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각종 첨단 도청 장비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초소형 마이크가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음성 파형이 나타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심장은 긴장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신호가 완벽하게 잡혔어요. 이제 옆방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됩니다. 김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강재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헤드폰을 끼고 집중했습니다. 옆방에서 황기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리 회장님, 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준비해온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죠. 황 회장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분 매각 후 회사의 누적 부채 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중국 투자사 대표의 신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재무제표를 조작해놨거든요. 실제 부채는 3천억이 넘지만 서류상으로는 500억으로 축소해놨습니다. 감사법인도 이미 매수해놔서 문제 없어요. 강재인이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황기찬이 서슴없이 회사를 속이고 투자자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미란 상무와 강승우 대리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그들은 전혀 모르게 처리할 겁니다. 제가 위조한 위임장으로 그들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도록 서류를 완벽하게 조작해놨거든요.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눈짓을 하며 녹음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개인 계좌로의 송금은 300억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여기 적어뒀어요. 이 돈으로 저는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혹시 한국 수사기관의 추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는 이미 싱가포르에 은신처를 마련해뒀고 가짜 여권까지 준비해놨거든요. 48시간 내에 한국을 완전히 떠날 수 있어요. 강재인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기찬이 회사와 가족을 배신하고 혼자만 살아남으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YL그룹은 완전히 제 손을 떠나게 될 거예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안도감이 뚜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승리의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도윤 씨, 모든 걸 다 들었죠? 이제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네, 재인 씨. 이 녹음으로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배임, 횡령, 사기, 심지어 도피 계획까지 모든 것이 그의 입으로 직접 증명되었어요. 지금 당장 정호성 씨에게 연락해서 긴급 이사회 소집 준비에 들어가요. 내일 아침 황기찬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강재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황기찬, 이제 네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야. 아빠의 복수가 시작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의지와 함께 정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YL그룹 본사 20층 이사회의실이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이 새벽에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 모든 이사들이 참석해 있었고 강미란과 강승우도 급작스러운 호출에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사 여러분, 이렇게 급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재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개의 USB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강 회장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자 이사회실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승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황기찬 회장이 중국 투자사와 나눈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황기찬의 배임 행위와 횡령, 그리고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계획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진 거예요? 황기찬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배신한 거라고요?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황기찬은 회사를 시장가의 절반에 팔아넘기고 개인적으로 300억을 챙기려 했어요. 심지어 고모와 승우의 지분까지 무단으로 처분하려고 했고요. 이놈이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강승우가 분노로 주먹을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버지께서 미리 수집해두신 황기찬의 각종 범죄 증거들입니다. 강재인이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자 이사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이때 황기찬이 이사회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허락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다니. 황기찬, 당신은 이제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강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이 회사 회장인데.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제 중국 투자사와 한 대화 말이에요. 녹음이 다시 재생되자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이사 여러분, 황기찬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저를 임시회장으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하자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거수했습니다. 강재인 이사를 YL그룹 임시회장으로 선임합니다. 이건 쿠데타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황기찬이 악을 쓰며 항의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모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강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황기찬은 분노에 떨며 이사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첫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분노에 찬 황기찬이 강세리와 함께 YL그룹 본사 지하 전산실로 침입했습니다. 비상등만이 켜진 어두운 복도를 따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강세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이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났잖아.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모든 증거를 삭제하면 돼. 그러면 그들도 어쩔 수 없어. 황기찬은 광기 어린 눈으로 전산실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이미 늦었어. 우리 지금이라도 해외로 도망가야 해. 닥쳐.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아?
황기찬이 컴퓨터 앞에 앉아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이 미리 설치해둔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중요한 파일들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왜 안 지워져? 황기찬이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그만해.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 얼마나 더러운 일들을 했는데. 강세리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강세리, 너도 나랑 같은 처지야.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럼 함께 도망가자고. 아직 기회가 있어. 스위스 계좌에 돈도 있잖아. 그때 전산실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두 사람의 침입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젠장! 들켰어. 황기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가야 해. 보안팀이 곧 올 거야. 강세리가 황기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두 사람은 서둘러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1층 출구는 보안팀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위로 올라가자. 황기찬이 옥상을 향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강세리도 숨을 헐떡이며 그를 따랐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옥상에 올라가면 갇히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나?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두 사람이 옥상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로는 경찰차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끝이야. 아래에 경찰들이 다 와 있어. 강세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황기찬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절망감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함께 도망칠 생각은 없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강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황기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리며 보안팀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절박해진 강세리가 갑자기 황지호를 옥상으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의 팔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옥상을 휘몰아치고 아래로는 점점 더 많은 경찰차와 소방차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랑 같이 있자. 무서워하지 마.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지만 그녀 자신도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황지호가 엄마의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아이는 왜 자신이 이런 무서운 곳에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세리,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황기찬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날 버리려고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 나 혼자서는 안 돼. 당신과 함께 가야 해. 강세리가 지호를 더 꽉 껴안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세리 씨, 아이를 놓아주세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설득이 시작되었지만 강세리는 더욱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신, 내 전화 받아. 왜 받지 않는 거야?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아이부터 놓아. 싫어. 이 아이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해. 함께 해외로 도망갈 수 있어. 강세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마지막 카드로 지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황지호가 황기찬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아이에게 황기찬은 여전히 아빠였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여기 있어. 황기찬이 복잡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 아이는 무죄입니다. 제발 아이만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확성기에서 다시 설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 당신들이 우리를 죽일 거잖아. 강세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옥상 난간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제발 집에 가요. 황지호가 엄마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강세리가 아이에게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옥상의 긴장감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옥상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황기찬이 천천히 강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드디어 왔구나. 나 정말 무서웠어. 강세리가 울먹이며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강세리, 이제 그만해. 아이를 놓아. 황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함께 여기서 나가야 해. 지호랑 셋이서 해외로 도망가자고. 너 혼자 가.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황기찬이 냉정하게 말하자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네가 온갖 더러운 짓을 꾸며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 황기찬이 강세리를 모든 일의 원흉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시킨 거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강세리가 절규하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네 선택이었어. 나는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황기찬은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강세리를 완전히 버리려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당신의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아. 강세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황기찬을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살인 교사 증거들도 모두 보관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언론에 공개되도록 장치해뒀다고. 강세리의 거짓말에 황기찬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확인해보고 싶어? 내가 죽으면 24시간 후에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공개돼. 황기찬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의 말이 거짓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강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강재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재인? 황기찬과 강세리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강세리, 지호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해외 도피 자금을 제공해드릴게요. 뭔 소리야? 강세리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500억을 현금으로 준비해뒀어요. 지호만 안전하게 넘겨주면 당신이 가져갈 수 있어요. 강재인의 제안에 강세리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약속드려요. 지호는 무죄예요. 아이만은 안전하게 해주세요. 강세리가 마지막 순간에 지호를 강재인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발을 헛디디며 난간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강세리가 균형을 잃으며 추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지호는 강재인의 품에 안전하게 안겼지만 강세리는 난간에 매달린 채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제발. 절망적인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난간에 매달리며 추락 위기에 처하자 황기찬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도 함께 난간 너머로 넘어지며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도와줘. 강세리가 절규하며 황기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 같이 떨어질 거야. 황기찬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 혼자는 못 죽어.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황기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이 두 사람을 구하려 달려갔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강재인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용서를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이 꼴이 났잖아. 황기찬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세리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강세리의 고백에 황기찬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특수구조 장비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손 놓지 마세요.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두 사람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강재인이 황지호를 꽉 안으며 달랬습니다. 아이는 극도의 충격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돼요? 황지호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곧 올라올 거야. 걱정하지 마. 강재인이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강세리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압도한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소방관이 급히 외쳤습니다. 황기찬은 간신히 끌어올려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황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즉시 황기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기찬,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억울해. 황기찬이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세리는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뇌출혈 의심되니 즉시 수술 준비하세요.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빌딩 아래에 모인 수많은 구경꾼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언론진들도 몰려들어 사건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야, 이제 정말 괜찮아. 무서운 일은 다 끝났어. 강재인이 아이를 달래며 옥상을 벗어났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황지호가 황기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호야, 어른들 일이야. 넌 걱정하지 마. 강재인은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세리의 생사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인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서장이 강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재인은 지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황기찬과 강세리의 운명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밤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황기찬이 수갑이 채운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씨,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검사가 병실로 들어오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배임, 횡령, 사기, 그리고 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교사라니. 그런 건 한 적 없어. 황기찬이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홍만수의 증언과 함께 확보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검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나는 억울해. 모든 게 강세리가 꾸민 일이야. 황기찬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서류를 챙기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한편 중환자실 다른 병동에서는 강세리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강재인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심각한 뇌손상입니다. 설사 깨어나더라도 기억상실이나 인지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회복 가능성은?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박합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깨어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의사가 안타깝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강세리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강세리가 간병인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간병인이에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 이름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강세리는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퇴행해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강세리를 면회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강세리가 황기찬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야. 황기찬.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강세리가 담요를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숨었습니다. 황기찬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강세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강세리,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강세리가 누구예요? 제 이름인가요? 그녀의 순진한 질문에 황기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그게 네 이름이야. 예쁜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아저씨. 강세리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의 계산적이고 악독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황기찬은 병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최종 심판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YL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강재인의 정식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과 언론진,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면서도 희망찬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재인이 연단에 올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강규철 전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YL그룹에 실망하신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앞으로 YL그룹은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강미란이 상무로 복귀하여 재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인아, 고모가 그동안 못나서 미안했다. 이제 진심으로 도울게. 고모, 과거 일은 다 잊어요. 앞으로만 보고 가요. 강재인이 강미란의 손을 잡으며 화해했습니다. 강승우도 기획팀장으로 승진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누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할게. 우리 아버지가 쌓아올린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승우야, 고마워. 우리 힘을 합쳐서 꼭 성공시키자. 김도윤은 이사로 선임되어 강재인과 함께 회사 혁신을 이끌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재인 씨,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편 법정에서는 황기찬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에게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황기찬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은 판결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것에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재인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김도윤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회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임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YL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될 것입니다. 강재인이 임직원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모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정직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YL그룹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YL그룹 회장실에서 강재인이 황지호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YL그룹의 새로운 CI가 설치되는 모습이 보였고 재인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 어때요? 황지호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강재인과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지호가 정말 잘 그렸네. 엄마가 너무 예뻐 보여. 강재인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저 이제 재인 엄마 아들이죠? 황지호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지호는 엄마 아들이지. 강재인은 마음속으로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지호는 이미 그녀에게 소중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제안이 하나 있어. 우리 정말 가족이 될까? 정말요? 진짜 가족이요? 황지호가 기쁨에 넘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엄마 아들이 되는 거야. 어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이가 강재인의 목을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강재인은 벽에 걸린 아버지 강 회장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회사도, 정의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그녀가 아버지께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황지호가 강 회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지호의 할아버지야.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황지호가 사진을 향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자리 잡고 있었고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제인 회장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강재인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강재인과 황지호는 이제 진정한 모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앞으로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호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저도 엄마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마침내 모든 복수가 완료되고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아버지의 유지를 완전히 이어받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YL그룹의 새로운 로고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